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거 너무 고달픈데, 이 내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어, 나 좀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우리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정말 이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으면서 인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견뎌가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요,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우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해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고달픈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는 24시간인데 막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나.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야.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책은 하지 말자고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많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일의 배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6, 7년에 1년 정도는요, 정말 집중적으로 자기를 갈아 넣어야 될 때가 와요. 또 1년에 한 달이나 두 달, 짧으면 보름 정도는 정말 몰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옵니다. 당연히 한 달 안에도 하루 이틀, 길 때는 4, 5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거의 몸이 망가질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 그럴 때가 우리한테 반드시 와요. 좀 더 작게 보면 하루의 일과에서도 요 시간대만큼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타임이 온답니다. 사실요, 이런 시간대가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정말 자신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것이 왔을 때 그것을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닥쳐왔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예민하게 항상 판단하고 지금은 내가 갈아 넣어야 될 시기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최적의, 그러면서도 강도 높은 노력을 하셔서 잘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평상시에 나의 인생이 너무 고달퍼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듬감 있는 일상을 보내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이런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때 자신 있게, 몸은 좀 고되지만 심지어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갈아 넣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고달픈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더더욱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사노동이라든지 또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집에 식구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떠서 밥하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고장난 거 있으면 손 보고 또 저녁하고 설거지하고 밤에 조금 쉬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사노동에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 투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2, 3년 지속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삶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당연히 그거 못 견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 다녀야 돼요. 직장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직장이에요. 6시에 퇴근은커녕 8시,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가사노동의 예도 그렇고요. 이 일노동의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 지내면 눈에 띄는 큰 성과를 손에 쥐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은 어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성과와 만나지조차 못하는 그런 삶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때 이것을 그대로 두고 인내하면서 산다면 그건 어떤 삶?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건 정말 미련한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삶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래서 고달프지 않는 일상을 영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시기를 캐치해서 그때는 정말 열심히 집중하는, 이런 걸 이제 제가 리듬감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첫 번째 드는 고달픈 일상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 고달픔을 만들어내는 구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사일 같으면, 제가 너무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식구들이 양말을 벗어놓는데 항상 뒤집어져 있어요. 상의도 마찬가지로 다 훅 이렇게 벗기 때문에 뒤집어진 상태에서 빨래통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빨래통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각자의 방에 빨래가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어요. 이걸 항상 수거해서 빨래를 하고 말린 다음에 개일 때는 다시 그것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발은 실제 신지 않은 신발이 현관에 가득 있습니다. 모두가 정리하지 않는 습관들이라서요. 온갖 물건들이 온 집안에 난장판으로 흩어져 있어요. 아이는 정말 강하게 강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면 하루 종일을 투여해도 그 가사를 남성이 하든 여성이 하든 정말 고달픈 일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나 메커니즘이란 건 어떤 걸 말하냐면, 가사를 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당연히 빨래를 벗을 때는 뒤집어지지 않게 가지런히 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되고요. 자신이 사용한 물건은 원래 있는 위치에다 항상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총량을 그렇게 하면 가사노동의 실질적인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또 밥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것은 가사노동을 하는 그분의 몫이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음식을 먹었으면 먹은 사람이 그때그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족 모두가, 어떤 날은 자녀분이, 어떤 날은 남성이, 어떤 날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설거지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가사노동 전체가 줄어듭니다. 기분이 아주 밝은 날은, 그것이 평일이건 주말이건 간에 청소기를 들고 움직이는 가족이 두세 명이 있어요. 그런 가정의 운영의 구조가 바뀌면 가사노동이 줄죠. 그러면 고달픈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탈피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자신의 상사가 일의 배분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적절한 일의 배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혼자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협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구조이자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1, 2년 했는데도 나는 너무 고달퍼. 나는 큰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너무 바빠. 자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죽음이 돼서 나는 항상 잠에 들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일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일정 시간은. 동시에 구조와 메커니즘을 바꾸려는 그런 세팅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와 메커니즘이 바뀜으로써 일상에 우리가 투여해야 되는 시간이 줄게 되면, 그러면 삶의 고달픔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사실 이런 부분이 스타일이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다면 스타일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바꿔보고 능력도 키워보고 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천연세제로 빡빡빡빡 엄청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로 한 20번 헹구고, 그리고 소독한 행주로 물기를 다 손으로 닦아서 장에 올리지 않으면 성이 풀리지 않으시는 분들, 물론 그런 행위가 취미일 수 있어요.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그래서 가사노동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면 이것은 스타일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가사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다운 삶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사와 그런 자신의 삶은 당연히 병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죠.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고달픈 인생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거나 PPT를 작성하거나 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키우면 2시간 반만이면 쓸 수 있는 글, 1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PPT를 나는 이틀 사흘씩 걸려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끙끙끙끙 소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시간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을 잘 뒤져보면 내가 요 능력은 적어도 1년 동안 완전히 마스터해서 내가 일하는 속도를 확 줄임으로써 고달픈 인생으로부터 좀 탈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그 생각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시는 그런 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갔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요 세 번째가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요, 자기에게 그것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세 번째 제안하는 것은 수위를 좀 낮추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내려놓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을까요? 가정은 항상 빛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정리정돈되고 깨끗이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목표를 쭉 내려놓고 그 결과로 너무 정신없이 몰아치지 않는 그런 일상,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끼지 않는 일상,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의 수치를 낮추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과제라고 한다면 시간을 길게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 반을 설정했어요. 우리 같으면 3년을 설정하면 하루에 들어가는 총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려놓음이 우리 자신에게 잘 어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수준의 일상이 영위 가능하도록 하는 변경, 이것을 꼭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획하시지 않고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일상을 지속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효과가 썩 좋지 않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고려를 하셔서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한 반년 정도 잡고 자신의 일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너무 고달픈 인생이야 하는 느낌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주관하는 일상, 우리 자신이 주관하는 인생, 그리고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해서 그 압축적인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과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또 여백의 시간을 통해서 휴식을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리듬감 있으면서도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일상을 우리가 잘 설계해서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와 메커니즘을 꼭 바꾸셔야 되고요, 자신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야 될 부분도 그것이 발견된다면 일정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려놓기를 함으로써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하는 그런 리듬감 있는 일상을 여러분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아주 고달픈 그런 일상들을 쭉 경험하시다가 그것을 극복한 어떤 경험 같은 걸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팁들 적극적인 댓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